자, 능어대중 수행평가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의 제곱근과 제곱근 3을 각각 구하고 차이점에 대하여 쓰시오. 자, 3의 제곱근이라는 건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우리가 3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이걸 실제로 구해보면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이제 3의 제곱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3은 이제 우리가 3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제곱근을 의미를 합니다. 즉 제곱근 3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루트 3만 제곱근 3이고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을 때 루트 AB임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좌변에 있는 루트 A랑 루트 B를 제곱을 했을 때 이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제곱을 해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루트 A의 제곱 곱하기 루트 B의 제곱이다 라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루트 A를 제곱하면 A라는 거 알고 우리가 루트 B를 제곱하면 B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 B가 나오는 수를 A, B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한 것이 A, B의 제곱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좌변에 루트 A랑 루트 B를 제곱했을 때 제곱해서 AB가 나왔기 때문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한 것이 AB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AB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AB의 제곱근 중에서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양의 제곱근이 루트 AB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조금 깔끔하게 다시 여기 맨 위에 줄만 다시 적어보면 좌변의 루트 A, 루트 B를 제곱하면 이 옆에 쓴 식처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루트 A랑 루트 B가 AB의 제곱근이다. 그런데 루트 AB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 루트 AB이기 때문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도 보면 좌변에 루트 B분의 루트 A를 제곱하면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루트 B분의 루트 A의 전체 제곱인데 얘는 각각 분모 따로 제곱하고 분자 따로 제곱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분자를 제곱하면 A고 분모를 제곱하면 B이기 때문에 좌변에 루트 B랑 루트 B분의 루트 A를 제곱하면
B분의 A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B분의 A의 제곱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곱근 정의에 의해보면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이 루트 B분의 A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A라는 수가 될 때 우리가 이 어떤 수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A4 용지에서 닮은 비를 활용하여 루트 2를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이 A4 용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A4 용지라는 건 긴 변을 2등분 했을 때, 2등분한 했을 때 생기는 그 직사각형이 그 원래 직사각형과 닮음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A4 용지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긴 변을 2등분한다라는 건 A, D랑 B, C의 중점을 이렇게 이을 수가 있겠죠. 좀 비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E, F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각형, 위에 거 요 A, E, F, B를 잡아도 되고, E, D, C, F를 잡아도 되지만 저는 A, E, F, B를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닮음이냐, 사각형 A, B, C, D와 어떤 사각형 A, E, 그 다음에 F, B가 서로 닮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닮음이다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A4 용지의 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4 용지의 성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증명해요가 아니라 요렇게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종이를 A4 용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A4 용지의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AE랑 ED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 조건이 하나 있을 수 있냐면, AD라는 건 2배의 AE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요거 조건 하나 잘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닮음이니까 대응되는 변의 AB 대 이쪽 세로 AD가 이쪽에 AB라고 했기 때문에 AE 대, 자, 이거 순서 잘 기억하는 게 A, B 했으니까 이쪽도 이쪽에 A, E 똑같이 따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D를 가져갔기 때문에 A, B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AB 대 AD는 AE 대 AB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AB의 제곱은 AD 곱하기 AE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AD라는 것 자체가 AE는 그럼 여기서 양변 2분의 2로 나누면 2분의 1 AD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 대신에 2분의 1 AD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AB의 제곱은 2분의 1 AD의 제곱이다 라는 식까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변의 제곱을 하면 양변의 2를 곱해주면 2AB의 제곱은 AD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식에서 AB가 길이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A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D의 제곱이 이제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다 정리할게요. AD의 제곱이 2이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우리가 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AD가 루트 2다 이렇게 쓰고 AD는 길이이므로 양수다만 요거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4 용지에서 닮은 비를 활용하여 루트 2를 찾는 건 이런 식으로 이 A4 용지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자, 1 플러스 루트 5랑 6 마이너스 루트 2의 대소 비교를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을 이용하여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1 기준, 여기는 6 기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차이를 좀 먼저 알려주면 우리가 요거를 구할 때 지금 여기다가 숫자를 좀 적어보면 1, 2, 3, 4, 5, 6 여기 부분만 따로 보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에서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게 자, 1 플러스 루트 5는 파란색으로 설명할게요. 1 플러스 루트 5는 이거 설명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지금 수직선에서 했으니까 수직선에서 1에 대응되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이동한 점이 이제 1 플러스 루트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에 대응되는 점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1에 대응되는 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수직선상에 1 여기 표현한 거 거기 이제 프린트 돼 있는 거에도 1이라는 점을 찍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루트 5의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가로 길이를 밑변의 길이가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길이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요만큼이라고 잡으면 높이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 여기 빗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x라고 했을 때 x는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 5가 되면서 x는 루트 5가 되겠죠. 이거 풀마 루트 5긴 하지만 길이니까 루트 5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점에서 이 파란 점에서 요 파란 점까지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 길이 그대로 요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왔을 때, 여기에 컴파스처럼 그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구나. 즉, 이거를 다시 보세요. 여기서 요거를, 이 길이만큼이 루트 5인데, 요거를 저 수직선 위에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컴파스처럼 돌렸을 때, 여기에 딱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냐?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파란색으로 다시 루트 5였던 길이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왔다. 이게 그림을 좀 그리기가. 요게 요런 식으로 와서, 이 점이, 여기 위에 점이 1 플러스 루트 5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 수행평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 마이너스 루트 2에서도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면, 기준은 항상 정수인 점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도 1, 여기서는 이제 6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수직선에서 6에 대응되는 점에서 이번엔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6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잡아야 되겠죠. 6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루트 2만큼의 길이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루트 2가 된다라는 거겠죠. 요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지워보면 이 빨간색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 여기 점까지가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지워보면,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이 6이라는 점이 기준점이었죠. 6이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6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컴파스를 돌렸을 때 딱 여기 점에 떨어진다. 얘가 요렇게 이동을 해서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루트 2인, 이 길이가 루트인 이거를 표시를 해주고 화살표 요렇게 그어서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다? 6에서 루트 2를 뺀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수직선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 답은 1 플러스 루트 5가 6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다.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형태는 유리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직선에 대응되는 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 루트 2가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부등호를 사용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부등호를 사용하는 건 반대로, 아까는 유리수인 점을, 그러니까 정수인 점을 기준으로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무리수를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리수 기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루트 5라는 친구를 정수 어떤 거랑 어떤 거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루트 4, 그 다음에 얘는 루트 9 사이에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루트 4가 정수로 하면 2고, 그 다음에 루트 5 있고 루트 9가 3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1 플러스 루트 5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 이 부등식에 전체에다 1을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게 여기 3에다 1 더하면 4고 2에다 1 더하면 3이니까 이 1 플러스 루트 5는 3이랑 4 사이에 어떤 숫자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루트 2 같은 경우에 무리수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루트 2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루트 2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부등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니까 루트 4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1, 루트 2, 2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 전체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고 얘는 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6을 더한 걸 알고 싶으니까 여기 부등식에다가 전체에다 6을 더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그냥 6만 더해주면 4, 6 마이너스 루트 2, 5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6 마이너스 루트 2는 4랑 5 사이의 어떤 수, 1 플러스 루트 5는 3과 4의 어떤 숫자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보다는 1 플러스 루트 5가 크고 이게 4보다는 작지만 6 마이너스 루트 2는 4보다 크면서 5보다는 작다 요런 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 플러스 루트 5가 6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다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다음 문장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거짓이면 거짓인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루트 a 제곱의 부호는 항상 양수이다. 이건 거짓이죠. 왜냐하면 a가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루트 a 제곱이라는 건 절대값 a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절대값 a다 라고 하면 a가 음수일 때는 a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a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유는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소수로 표현되는 수는 무리수이다. 이것도 거짓이다. 왜냐하면 순환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소수로 표현되는 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것도 거짓이 되겠죠. 이유는 루트 4 같은 거 그냥 가볍게 해주면 되겠죠. 루트 4는 이게 루트 4만 보면 무리수 같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2가 되는 이게 유리수죠. 그래서 근호가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그 무한소수 중에서 이것도 거짓인데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도 있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요거만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니까 무한소수가 다 무리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고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 루트 2랑 이 무리수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켤레수죠. 그냥 켤레수를 더하면 이게 0이 되는데 이 0이 유리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로 표현된다 라고 했는데 자, 유리수가 이게 참이에요. 자, 참인데 굳이 이유를 쓸 필요는 없지만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고 유리수가 아니면 얘는 무리수겠죠. 근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제곱근표에서 루트 2의 값이 1.414, 루트 20의 값이 4.472일 때 루트 500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루트 500분의 1 요거를 먼저 유리화를 먼저 시켜볼게요. 루트가 있으니까 이거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이렇게 루트 씌워주면 루트 500분의 루트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바로 적겠습니다. 그럼 루트 500이면 10루트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양변에 루트 5 곱해서 50분의 루트 5 이렇게까지 일단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루트 5인데 여기에 주어진 건 루트 2랑 루트 20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곱해줘야 되냐면 이 이 분자를 루트 20을 만들기 위해서 루트 2나 루트 20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줘야 되는데 5에서 2로 가려면 2분의 5를 나눠줘야 되니까 이건 좀 써볼게요. 5가 2가 되려면 5분의 2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 루트 밖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5에다가 루트 4를 곱해보니까 루트 20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분자에다가 루트 4만 그냥 곱해버리면 이게 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좌변이랑 우변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우변의 분자 쪽에만 루트를 곱했기 때문에 이건 식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자에다가 루트 4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 4를 곱하면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루트 4는 2이기 때문에 얘는 50 곱하기 2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그냥 루트 20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100분의 루트 20이 되는 거고 루트 20이 4.47이기 때문에 얘는 0.0472다 44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루트 4를 곱한다 라는 게 핵심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부분인 거고 이 루트 4를 곱한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직육면체 모양의 세상자 각 모서리 길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채워진 물의 양이 많은 순서대로 이거는 뭐를 구하는 거냐? 직육면체의 부피 비교를 해보세요 라는 거죠. 부피 비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겉표면이라고 했으니까 겉넓이 비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구해볼게요. 자,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8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빼내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루트 160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적을게요.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그 전체 수도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루트 바깥으로 빼고 하면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루트 160이라고만 적을 거고 b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12가 돼서 얘는 루트 108이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이거 밖으로 빼도 되는데 안 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2 곱하기 근데 2도 어차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루트 4라고 적어서 비교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럼 얘는 루트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180 이러면 그냥 대소비교 한 방에 되는 거죠. 왜냐면 루트 안의 값이 C가 제일 크고 A가 그 다음에 크고 B가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C 다음에 A 다음에 B다 요렇게 일단 답 하나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겉넓이도 한번 구해보면 겉넓이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면들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 더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거 더하기 높이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전체 얼마를 곱하는 거냐? 2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A랑 B랑 C랑 한번 적어볼 건데 A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8 더하기 루트 8 곱하기 루트 10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10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헷갈리면 가로도 좀 치고 이거 그냥 세로로 쭉 쓸게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8 하면은 루트 16이니까 4 루트 80은 4 루트 5 이거 그냥 쌤이 빨리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루트 20은 2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4 플러스 6 루트 5다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 한번 볼게요. B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12 더하기 루트 1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루트 3. 아이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앞에 거 더하면 3 더하기 루트 36이니까 6 더하기 6 해서 얘는 15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2 곱하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가 3루트 5, 2루트 5, 6이니까 6 더하기 이거 그냥 쓸게요. 얘도 2루트 5 더하기 3루트 5 더하기 6이니까 얘는 6 플러스 5루트 5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대소 비교하면 되니까 대소 비교 해주면 일단 제일 큰 거는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도 좀 적어보면 여기 칸이 좀 부족하네요. 확대해서 적을게요.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A니까 A랑 C를 A랑 B를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 A가 4 플러스 6 루트 5 그 다음에 B가 15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4를 빼보면 6 루트 5가 크냐 11이 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해보면 얘는 루트 100, 얘는 180, 얘는 12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뭔가 B가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A랑 C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A는 4 플러스 6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는 6 플러스 5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6 루트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5 루트로 5를 해주면 4 플러스 루트 5 여기는 6만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준다고 하면 양쪽에다가 루트 5랑 2만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이 2가 루트 4니까 A가 더 크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귀찮지만 B랑 C도 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15였고 C 같은 경우에는 6 플러스 5 루트 5니까 또 여기 양쪽 둘 다 6을 빼주면 9 여기는 5 루트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125고 얘 제곱하면 81이니까 C가 더 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제일 큰 거는 A였죠.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B 요런 순서대로 이제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 비교하는 건 두 수 똑같이 놓고 뭐 정수 부분 먼저 없앨 수 없으면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비교해주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한번 볼게요. 3루트 2의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 구하는 거는 소수 부분은 먼저 뭐를 구해야 되냐? 정수 부분을 구해야 돼요. 정수 부분을 구하고 그 숫자, 주어진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게 소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게 소수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루트의 정수 부분을 구하려면 3루트가 어떤 수랑 어떤 수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3을 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루트 18이 되는데 루트 18이라는 건 루트 16 제곱수 사이에 있는 루트 25 사이이기 때문에 3루트 2가 5랑 4 사이에 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수가 되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 되겠죠. 그럼 3루트 2의 소수 부분은 3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인 4를 빼는 거니까 얘가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리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2가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1이랑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인데 마이너스를 전체에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다 이제 전체에다 얼마를 더한다? 5를 더해주면 3에서 5 마이너스 루트 2가 4 사이의 수가 되기 때문에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어떤 수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인 3을 뺀 게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b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그 다음에 a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3 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루트랑 제곱 같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나온다라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a가 크냐 b가 크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지금 3 루트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루트 2를 더해주면 이거 여기다가 쓸게요. 비교하는 거 3 루트 2 여기가 a 마이너스 4 b는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 두 수에다가 루트 2를 똑같이 더해주면 4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그냥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수에다 4를 더해주면 4 루트 2 6 이렇게 되면서 제곱해주면 32 여긴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라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즉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4 b는 그대로 나오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답은 6 마이너스 4 루트 2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b 대소 비교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하자. 자 이렇게 나오면 문제 헷갈리니까 fx가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러면 한 번씩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x 대신에 1을 넣으면 f1인데 f1은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그럼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2부터는 루트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f4까지 되겠죠. 왜냐면 f4라는 거 자체가 f4는 루트 4보다 즉 2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5부터 이제 여기 제곱수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9까지가 2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는 0이 되는 숫자가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2부터 F4까지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4에서 2 뺀 다음에 1을 더하는 거니까 1이라는 숫자는 3개가 있어서 이게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면 9에서 5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는 거니까 5개 근데 2가 5개 있다는 얘기니까 10 요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앞에 쓰는 이 fx 값 얘는 1씩 증가하는 거고 이 뒤에 개수는 2씩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칙 가지고 구해보면 f 이제 여기 끝에는 제곱수 나와야 되니까 81 그럼 여기는 아까 이거 위엔 64가 있으니까 여긴 65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이거 제곱수보다 하나 작은 값 구해주면 되니까 요땐 8 요렇게 해주면 되고 F82부터 F100까지는 요거 제곱 이거 루트 씌운 거에 1 빼주면 되니까 9다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오다가 그럼 이걸 다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7 그래서 21.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8 아니 4 곱하기 9 해서 36. 그 다음에 5 곱하기 11 해서 55. 그 다음에 6 곱하기 13 해서 78. 그 다음에 7 곱하기 15 해서 105. 그 다음에 8 곱하기 17 해서 87, 56이니까 5 하면 136.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9 곱하기 19까지 해서 99, 81, 171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13, 34, 70, 125, 그 다음에 203, 그 다음에 308, 그 다음에 444.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 61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항상 규칙을 잘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대소관계 우리 지금까지 계속 비교했지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와 B 이렇게 쓴 다음에 루트 3 루트 5 그 다음에 B를 비교할 때 2랑 플러스 루트 3 그럼 전체 여기 두 수에다가 루트 3을 빼주면 루트 5가 남고 2가 남게 되는데 제곱했을 때 루트 5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일단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랑 C는 비교를 해도 되지만 A랑 C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랑 C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5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루트 5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 두 수에다 마이너스 루트 5를 해주면 루트 3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면서 C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C가 A보다 크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B보다는 A가 크고 그 다음에는 C가 더 크다. 이렇게 바로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